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그것을 3J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노후를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 J, 지읒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3J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냐? 제일 먼저 자신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 노후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그 다음은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노인들 많습니다. 그 다음 정부입니다. 정부 뭐 말은 많죠. 그리고 사실은 정부 탓 못할 사람도 많기는 하죠. 정부, 자신, 자식, 정부. 그래서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J, 이것이 우리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든다. 최고는 자신이죠. 말할 것도 없이. 남 탓할 것 없죠. 정부 탓할 것 없죠. 자기가 잘하면 자기 노후는 튼튼한 거죠. 그런데 자신은 사기꾼입니다. 잘 속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사기 공화국인데 스스로도 편향돼 있고 편견돼 있고 고집세고 그리고 굽힙니다. 왜곡, 질곡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자신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한 70이면 죽을란가 하고 20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대 돼도 이거 잘하면 100년 살겠네. 생각보다 오래 살고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생각보다 돈은 없고 빚은 많다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이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교에서는 입신양명, 성공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공자는 완벽한 인생을 꿈꿨잖아요. 수양하라. 완벽하려면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자기 몸 닦은 다음에 천하까지 평정해보라. 그런데 그 유교 개념에 입각해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수직적 구조에서 위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대통령 빼고. 아니, 대통령도 또 미국 가니까 역시 다 같은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유교적 입각을 하면은 그 관점에서는 행복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유교적 관념을 우리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러죠. 예. 나오나도 노래한 공. 다 쓸데없는 거다. 허무한 거다. 빈 거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적 관념을 가진 사람도 현실 세계에서는 유교적,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역시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선교라고도 하죠. 신선사상.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종교 따로 현실 따로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구원, 축복, 부자 이런 설교는 많아도 율법 잘 지켜라. 정의를 구현하라. 불법에는 타협하지 말라. 자기를 던져서라도 희생하라. 예수의 정신 얘기합니까? 그런 거 하면은 교인들 많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고 그렇게 가난한데 불만이 많은데 종교적인 그런 데 입각에서도 또 현실하고는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따로 노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이상을 하려면은 모든 연금 다 더해가지고 65세 이상 하니까 평균 1인당 69만 원인가 안팎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만 원 안팎이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 군연금 다 합쳤을 때. 그런데 우선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거기에 미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 이렇게 모이고 또 부자 그 다음에
연금 뭐 그런 거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부동산 맡겨가지고 아니면 부동산 팔아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타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또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TV, 눈만 뜨면 보는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교 안 한다 하더라도 형제와는 비교하잖아요. 친인척, 지인. 그런데 우리는 불특정 다수와도 비교하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과거와도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매우 많은데 나 빼놓고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불교 국가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나는 월 100만원 연금 타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오히려 감사한다. 그런데 불교 국가에서도 가난해도 공사상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매스컴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비교 대상, 세계적인 비교 대상이 나오면서 불행해졌다고 해요. 지금도 북유럽 같은데 뭐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가 굉장히 그 행복 지수가 높죠. 거기는 신뢰 지수가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신 지수가 높아요. 저신뢰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 행복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자금에 대한 적정금 보면 뭐 유튜브에서는 뭐 1인당 200이네 300이네 어떤 사람이 500이네 그래서 10억으로도 어림없다. 노인들한테 조사해 보면 10억은커녕 1억도 현금 가지지 않은 사람이 즐비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입 달린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찌 보면 존중하고 자존심,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보는 거예요. 폄하, 비하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비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얼굴이고 내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혼자 보면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 영상 속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있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자 거울 보고 어찌 보면 참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당신이 예쁩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구나.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좋으려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게 되잖아요. 이래서 노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 측면 나 이런 것도 없지. 돈도 없지. 마누라도 없지. 무엇도 없지.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후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자식.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OECD에서 대학 진학률이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것도 17년째라고 하는데 아마 수십 년째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공짜로 가르칩니까? 저도 두 자녀 이 전주에서 서울로 보내는데 정말 허리가 부러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경제생활 거의 안 하고 한 사람이 뭐 교직에 있었는데 둘한테 용돈, 방세, 뭐 등록금 이것저것 따지면 한 달에 200~300 올라가는데 둘 대학 다닐 때 정말 제 인생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왜? 자식 잘 되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도 잘 돼야 명절 때라도 아니면 뭐 평달이라도 이렇게 용돈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 안 바라기는 하지만 자립에 나가면 그만이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못 되면 짐이 되잖아요. 적어도 짐은 안 돼야 되고 더 좋은 건 용돈이라도 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연금도 적은데 그렇잖아도 자녀한테도 투자한 건데 나한테 투자하는 것은 잃는 법이 없지만 자식한테 투자하면 1초 어떻게 본전을 뽑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등록금의 절반은 두 아들한테 받아냈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결혼 비용도 세계 최고예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달라요. 간소하게 결혼 치르고 대개 집 같은 것도 자기가 말하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일본은. 근데 한국은 바다만 건너면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많이 놀러 가는데 왜 그런 건 수입 안 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배워오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또 오죽 비쌉니까? 제가 지금 서울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참 집을 전세를 얻든 사든 뭐 어느 정도 보태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힘들여 가르치고 과잉해서 도와주는데 그 지원에도 허락받지 않게 독립의진 나약해요. 결핍의식이 없다고요. 대졸자로서 30대가 그냥 취업수이 계속 늘어나요. 반면 60대는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요. 아니 30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60대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데 60대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자녀 인생이 자녀와 얽힌 부자간의 인생이 그래서 그런지 60대들이 말썽 많이 일으켜요. 뭐 돈줄 끊겠다고 저기 인천이든가 거기서도 총기 사건 일어났죠. 저 뭐 화염방사기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도 60대죠. 여기저기서 60대들이 혈기방장해서 그런 건지 아직도 이순 공자가 말하는 귀가 순해야 되는데 귀가 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가 거슬리는 말이 있으면 그러는 건지 거슬리는 현상을 눈으로 그냥 보아넘기지 못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분노 범죄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거기에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얽힌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자긍심이 있고 또 위에 있고 그러면 며느리들까지 보고 사위까지 보고 그런 사람이 얽힌 게 많은데 쌓아온 게 많은데 그렇게 범죄에 노출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녀도 취약한데 60대 부모도 밖에 가서 일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60대 후반이지만 뭐 알바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가서 고추도 따야 되고 80대 노모가 따는 거 그래서 참 고추 따는 거 이게 쪽을 앉아서 허리 아프거든요. 그걸 그래도 그런 일 1년에 이렇게 몇 번만 해주고 고구마 결대라든가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농촌에서도 허리 펴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60대가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든 상태에서 분노가 더해지면 우울이 더해지면 범죄로도 나가는 어찌 보면 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병철과 정주영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 독립만 해나가라. 그런 어떤 그 소박한 꿈을 안고 살면 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죠. 자식을 두고 장성한 자식을 두고 부부가 싸우면 이렇게 30대 40대 됐는데도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탓이다 당신 탓이다 서로 탓이라고 하면 싸우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나빠지죠. 가족 전체가 진짜 중환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족 내 살인이 살인 1위입니다. 남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대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묻지마 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기대가 어긋날 때 이 실망도 증폭되는 거예요. 정부 못 믿어요. 정부 어떻게 믿습니까? 정부에 무슨 돈이 있어요. 세금만 걷으면 정부에는 돈 없고 지금 현재 정부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정부에서 관여한다고 하죠. 뭐 국립대학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아니 국립대학 중에 경쟁력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경쟁력 없어요. 윤석열이나 보세요. 김영삼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경쟁력 있습니까? 14명 대통령 중에 경쟁력 없는 대통령 쪽에 속해요. 윤석열은 낙제 점수고요. 국공 들어가는 것 중에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나고요. 근데 무슨 무슨 대학이니 국자 들어가면 이게 옳은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사자 들어가면 이건 그런 것이고 힘없는 것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는 공교육에도 있고 사교육에도 있었지만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막강해요. 훨씬. 한 달 수강료를 받는데도 한 달과 1년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사교육은 책임지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요. 한 사람은 공교육에만 있었지만 사교육은
경쟁력을 갖추려는 그거. 그리고 경쟁력 없으면 그대로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기 때문에 안 도태되려고 노력해서 사교육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를 능가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마련해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이른바 스카이에서 서울대에 추락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연고대 도와주면 서울대처럼 등록금 싸게 하고 그렇게 지원해줘 보세요. 그리고 같이 뛰게 해보세요. 연고대한테 서울대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국공립 부실 덩어리에 부실 덩어리 경쟁력이 없어요. 한전 보세요. LH 보세요. 공기업 보세요. 중공기업 보세요. 아마 수백조 부채가 수천조 안팎 될 거래요. 다 파헤치면. 복지 예산 줄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이게 주는데 계속해서 연동해서 인상이 되잖아요. 지금 기초연금만 해도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이게 기초연금 시작은 박근혜 때 된가요? 20만 원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최대 34만 원까지가 주잖아요.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예산이 뭐 얼마 필요하냐? 120조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해요. 120조쯤. 아니 25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십조에 해당되는 것이 120조를 넘어가면 지금 내년 예산을 한 700조 안팎 잡는데 아니 25년 후에 뭐 1000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중에 기초노령연금만 10분의 1을 넘어간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데도 어때요? 그냥 뭐 그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이 민주당 정권은 퍼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퍼주는데 뭐 몇십 조씩 들어가는데 몇십 조가 애들 그냥 이름 강아지 이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갚아요? 한 푼도 안 갚죠. 그 자녀들이 이제 물론 갚겠죠.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어찌 보면 그 우경화되고 분노하고 그런지 몰라요. 네팔에서는 뭐 아주 큰 사건도 나고 그랬던데 아무튼 필요 경비를 이렇게 추정해야 할 정도로 한 가지 복지만 해도 그래요. 근데 이 복지가 이것뿐입니까? 인구 뭐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취업보다는 뭐 지금 뭐 20대까지인 거고 있는데 뭐 30대 초반까지 하여간 퍼주는 거 빼놓고는 뭘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은 그렇게 옥조이면서 그럼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 기업이 내고 사원들이 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원리를 민주당에서는 당이든 정이든 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그런 대로 이해했던 윤석열은 무능했고 그냥 포퓰리즘에 유능한 데는 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그냥 그걸 받는 재미로 찍었는가는 모르지만 국가, 정부 못 믿어요. 이거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부채가 정부 부채 아마 1인당 갚아야 할 게 몇 천만 원 넘어서 1억 안팎? 정부 부채 갚는 것만 근데 1인당 국민들한테 1억씩 빚 갚으라고 하세요. 1억씩 주는 건 몰라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을 사람이 태반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로 볼 때 정치 구조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 못 믿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좀 정신 있는 노인들은 철이 든 노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물론 자신을 잘 타대야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기초연금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안 받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뭐 물가 연동하고 인프레 연동해가지고 막 준다고 하는데 그거 준 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인구 구조만 딱 보자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한 해에 뭐 25만 안팎이던가 58년 개띠 태어날 때 100만 안팎 지금 70년대생도 그 뭐 100만 안팎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사이에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 그렇게 죽었는데 줄었는데 노동 인구가 그렇게 주는 데서 어떻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그것을 이걸 그나마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산수가 아니라 머리가 숫자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정치꾼들 무능하기 그지없는 이 친구들은 뭘 준다는 얘기인지 자기 운명 걸어도 이거 이제 한번 늘어난 예산 못 줄입니다. 어디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프랑스 그 좌우할 것 없이 복지예산 줄이려고 하니까 총리가
정치적 운명을 걸어도 못 줄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 없어요. 한 번 중간 권리가 되는데 그걸 줄여요? 못 줄여요, 이거. 그러니까 정부 못 믿어요. 이래서 불행한 겁니다, 어찌 보면 노인들이. 그나마 60대들은 괜찮을지 몰라요. 험한 꼴 안 두니까. 근데 저는 30대 이 두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으면, 그나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역시 뭘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노후에 나라에서 막 몇십만 원씩 준다고 하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80대 넘은데 참 그래도 경제 이런 거 안 배우고 학교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어도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것이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세금 낸 거에서 준다 해가지고 동네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은 팍 주니까 더 줘야 한다 줘야 한다는데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참 똑똑하구나. 이 사리가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손자들이 되니까 그런 거. 저만 해도 제가 뭐 경제활동 안 하니까 그러고 두 아들 세금 내줘. 안 사람들 연금 해가지고 세금 내줘. 다 세금 내잖아요. 근데 기초연금도 못 받아요. 저는 공직자 이렇게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그 대신 우리 어머니가 받는 것도 손자들이 내고 여기저기서 내서 십시일반으로 걷어주는 셈이다. 그런 생각을 노인들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뼈 빠지게 내 손자가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이걸 자꾸만 더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될까? 그런 의식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치인도 뽑고 그러는데 참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정치인들은. 정치 지도자는 국민 수준 내에 맞게 뽑는다고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걱정되면은 우선 자신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반쯤 책임지면 좋고 그 다음 정부 생각도 해야 되죠. 트럼프 그렇게 욕하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외국이라는 거 전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어때요? 윤석열도 그랬고 뭐 이재명도 이제 뭐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할 게 아니지만 하여간 문재인 국가 애국이라는 개념이 장착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국채를 그동안 한 70년 늘린 거를 문재인이 다 늘렸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나라 팔아먹는 행위죠. 애국이 아니라 매국행위라고요. 매국행위. 이거 자식들한테 얼마나 짐을 많이 떠넘기는 겁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재명 정부도 뭐 그런 철학을 공유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이 국채 늘어나는 게 그냥 자기 돈 안 늘어나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쓸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정주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주행이 화가 나가지고 대선에 나가는가 모르고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그렇게 정치인들이 돈 쓰는 행태를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10분 이해가 되고 남아요. 그래요. 당신 노후가 불행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첫째는 자신입니다. 둘째는 자식 농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 믿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세금 안 걷으면 지금 적자 정부예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크게 적자 내놓고 윤석열도 적자 내고 지금도 적자라고요. 계속 빚내는 거예요. 이거 기축통화도 아닌 원 이거 계속 찍어내면 워낙 같이 떨어지면서 난리 납니다. 구한말 때 저 일본한테 그렇게 빚만 이래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한 거 그걸 떠올린다면 그럴 수 없어야 될 텐데 이 일본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일본 잘하는 건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자, 감사합니다.